오늘 우리는 매우 불편하고 충격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정책이 우연이 아니며 소수의 그림자 세력, 즉 일루미나티의 설계하에 진행되는 거대한 드라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수백 년간 그들이 꿈꿔온 신세계 질서노 월드 오더, NWO 수립의 시간표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표는 명백합니다. 바로 대규모의 재앙 제3차 세계대전을 통한 인구 90% 감축입니다. 유럽의 배신 계획된 희생양. 유럽 대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럽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 뒤에 숨겨진 그림자 세력의 꼭두각시들입니다. 그들은 공포를 주입하여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럽 수장들이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의적으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의 군대 파견을 공공연히 논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푸틴이 넘어오기를 기다리는 레드라인을 일부러 지워버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입니다. 그들의 연설 속에는 평화가 아닌 준비된 희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유럽 국가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중앙 집권적인 유럽 합중국을 세우려는 일루미나티의 계획에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을 통해 기존 통화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단일 통화 CBDC를 강제하려는 사전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로 공포를 이용하여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레드라인을 건드리며 전쟁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평화를 원하지만 지도자들의 입술에서는 오직 준비된 희생의 메시지만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과정입니다. 전쟁을 통해 유럽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하나의 중앙 집권적 체제를 세우고 666의 의도대로 신성로마 제국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민주주의는 이미 팔렸습니다. 트럼프의 이면 전쟁을 위한 군비 증강.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이 이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고립주의자이며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극도로 확장된 군사산업 복합체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단독 전쟁 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은밀한 군비 증강입니다. 의료품부터 첨단 무기까지 모든 것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 세계 공급망을 끊어버리고 유사시 미국 혼자서 버텨낼 수 있는 전쟁 자급자족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NATO를 흔들어 동맹국들을 약화시키고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발생할 때 미국이 최종적으로 단독 패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판을 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루미나티가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던진 거친 도구러프 툴인 셈입니다. 그의 행동은 동아시아와 유럽의 동시다발적 분쟁을 유도하여 전 세계를 소모시키고 미국이 홀로 우뚝 서는 계획된 혼돈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불꽃 인구 감축의 클라이맥스. 이 대본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동아시아입니다. 일루미나티가 3차 대전을 발화시키기 위해 설정한 가장 중요한 시한폭탄, 그것은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중국의 지도자는 서방의 끊임없는 도발과 자국 내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대만 침공을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일루미나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경제적 몰락과 군사적 자극에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침공은 곧바로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핵 사용 직전의 인구 감축지대로 만드는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유럽, 북한과 남한, 중국과 대만의 세 축이 동시에 맞물려 전 세계가 통제 불능의 혼란에 빠질 때
제한적 핵 교환 리머터드 누클리어 익스체인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전쟁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핵전쟁.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가 원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인구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살아남은 인류를 극도의 공포 속에 몰아넣어 그들이 원하는 신세계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인류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식량, 에너지, 안보를 위해 단 하나의 중앙 권력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생존이라는 미명하에 디지털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수백 년간 그려온 신세계 질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성해야 합니다. 이 대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진실을 파헤치고 그림자 세력이 숨긴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각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동북아 상황을 바라볼 때 대만은 여차하면 중국에 흡수되며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지금 일루미나티와 어둠의 세력이 가장 큰 희생을 바라는 자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역사의 제물이 되고 전쟁의 불길에 던져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한반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며칠 전 유엔에서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들이 자리를 박차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대표들까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인만 모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국제적 고립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고립되어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징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내부의 정치 세력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정권은 북한에 퍼주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영리하게 한 수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고립되고 결국 전쟁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이 전쟁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 울부짖으며 나라를 위해 중보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정말로 일루미나티와 어둠의 세력에게 희생당하고 말 것입니다. 천안함 테러 세월호 사고 이태원 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고들이 정말로 실수로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핵으로 몇 억이 사라지고 나라가 없어져도 눈도 깜빡 안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절대 핵전쟁 안 일어난다고 장담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다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사탄은 존재하고 그들 의종들이 이 세상을 장악했고 인간을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그 결과 인류의 미래는 무엇이고 어떻게 종결이 될지 궁금하다면 구독으로 따라오십시오.